아니, 경제가 좋다는데 주식 시장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오늘은 바로 이 알쏭달쏭한 시장의 역설,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되는 현상에 대해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역설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국에서 일자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통은 박수 칠 일인데 이상하게 투자자들은 오히려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월 고용 보고서였어요. 시장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부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두가 이제 경제가 좀 식는구나 하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데이터가 막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미국 경제? 아직 너무 뜨거운데? 하고 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보세요. 무려 13만 개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예요. 한 달 만에 이 정도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다람은 실업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일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직결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0.3%가 올랐는데 이건 임금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 이걸 표로 정리해서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시장 예측치와 실제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신규 고용, 실업률 모두 이건 예상을 살짝 웃돈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린 수준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일자리도 늘고 실업률도 낮은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도대체 왜 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금리를 쥐락펴락하는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곧 나쁜 소식이라는 오래된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시소 같은 거예요. 한쪽에 강력한 경제가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는 금리 인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가 이렇게나 좋은데 우리가 굳이 금리까지 내려서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장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금리 인하 멀었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움직였죠. 먼저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뛰어 올랐고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힘을 잃었죠. 그리고 달러 가치는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한 목소리로 고금리 시대 생각보다 길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는 질문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많이들 투자하시는 기술주,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이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는데 특히 성장주에겐 이게 좀 아픕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어떨까요? 경제가 튼튼하다는 건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적이 좋은 우량 기업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당장 팔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현금이나 반기 채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건 지금처럼 4, 5%에 달하는 쏠쏠한 이자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변동성 큰 시장에서 든든한 방패를 들고 있는 셈이죠. 이럴 땐 기다리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 투자자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약간 양날의 검 같을 수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건 경제가 좋으니까 기업들 실적이 탄탄해서
배당이 끊길 걱정은 덜하다는 겁니다. 이건 좋죠? 그런데 부정적인 건 채권 금리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위험하게 주식 투자해서 배당 반대니 그냥 안전한 채권 사서 이자 받을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당주의 인기가 좀 시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은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고용이라는 첫 번째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큰 시험, 바로 물가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이죠. 이번 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두 번째 시험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시장은 지금 숨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용 보고서 덕분에 경제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실망감도 커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뜨거운 고용에 이어서 만약 인플레이션마저 뜨겁게 나온다면 과연 시장은 그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번 주 후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